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증시를 보게 됐는데 전일 이제 나바로 국장이 연준에다 금리를 0.75에서 1% 정도 인하해야 된다라고 압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에 이어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허구한 날 말하는 게 이거죠. 우리의 적은 미국의 적은 중국보다 연준이 진짜 중요한 적이다. 맨날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파월 의장을 맨날 압박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직 연준 의장들이 최근에 계속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이었던 제니 옐런이나 그다음에 벤 버냉키, 옐런 그리스펀, 그리고 폴 볼커까지 해가지고 이 연준 의장 4인이 이제 반대 기고문까지 올릴 정도로, 그래서 그만 좀 연준을 흔들어라, 그만 흔들어라, 독립된 기관인데 네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약간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결국 이건 요렇게 보시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빠른 금리 인하 속도를 얘기해요.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건 트럼프도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고 꾸준히 언급드리죠.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힘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니까 좀 막무가내로 화끈하게 나가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요런 과정에서 이제 빠른 금리 인하를 해줘야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는 게 제롬 파월 의장은 굉장히 현명하고 대신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이 신중해서 이렇게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확실한지 한 걸음 가서 두들겨보고 한 걸음 가서 두들겨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중한 사람이랑 화끈한 트럼프랑 안 맞는 거죠. 요건 당연한 거겠죠. 성향의 차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놓여있는 입장의 차이도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마찰 아닌 마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하고 요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나쁠 건 없다. 지금 금리가 과도하게 조금 올라 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큰 이유로 물가 인상,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건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일 큰 건데, 일단 물가만 보면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물가가 안 올라가요. 잘.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봤더니 경제는 여전히 안 좋고 물가는 안 오르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내릴까? 요런 의견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다시 단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고용률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로 내세우는 게 물가니까 물가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요런 상황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흥국으로 유동성 자금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신흥국이니까 유리해질 수는 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0.25 이게 아니고 7월 달에도 0.5%포인트 이렇게 내려달라. 0.5 이렇게 50bp를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좀 화끈하게 가는 거. 지금 과도하게 올라간 거 있고, 작년 연말에도 안 올려도 되는 거 억지로 올려서 이렇게 높아진 거니까 한 번에 그냥 화끈하게 내리자, 요런 의견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와 측근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로 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같이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일 텐데, 근데 정책적으로 안 맞는다 보시면 되고, 중국에서 어제 한 발 양보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면 대결을 가지 않고 환율 조작국 지정한 거는 환율 조작국을 미국에서 지정해가지고 중국에다 딱 타격을 주겠다라고 한 거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방어적인 수준 정도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채택한 조치는 글로벌 경기에
이런 무역 여건을 뭐 조건을 악화시키는 전 세계 성장을 악화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지 이거에 대해서 정면 대응으로 지금 당장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건 좀 개소리가 좀 있습니다. 제 기준에선 그래요. 뭐 외환관리 정책에서 중국은 안정성과 일관성을 뭐 언제부터 안정성이 있었고 지들이 언제부터 일관성이 있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들 이제 언론 플레이 하려고 개소리 하는 거고요. 이거는 중국은 제 기준에서는 전혀 안정성이 없고 일관성도 없어요. 지들 마음대로 지준율 인하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라서 뭐 여기가 공산당이라서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말에 일요일날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FOMC도 그렇고 미국 그 ECB도 그렇고 유럽의 ECB, 미국의 FOMC, 뭐 우리나라의 뭐 그 금융통화위원회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얘네는 갑자기 그냥 주말 지났는데 일요일날 발표해버려. 지준율 인하. 쉬는 날인데 남들은 다 쉬는 날인데. 이 공산당이라서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네는 원래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안정성, 일관성 이런 거 일절 없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는 이걸 뭘 참고하라는 거냐면은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나가지 않고 본인들이 한번 접어주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9월에 워싱턴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진전을 본인들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중국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뭐 가능성도 엿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이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글로벌 상황에 의해서 다우지수가 어제 뭐 조금 밀리는 듯 하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냥 보합권으로 끝났는데 다우지수는 26,100 여기 회복될 때까지 회복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더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약세 심리가 더 작용을 했죠. 개파락 나온 다음에 하락이 좀 나왔고 대신 저점 매수는 나왔다. 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26,100으로 이렇게 붙어갔는데 26,100 위를 안착해야지 되고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60일선까지는 올라가줘야 좀 더 안정적인 구간이 되겠죠. 하단에서 계속 두들기고 있으면은 한번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쪽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은 안정적이 살짝 밀려도 다시 한번 바운딩 세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6,100은 기본이고 26,400 정도를 빠르게 올라가 주면은 그러면은 뭐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나스닥은 최소한의 것은 해줬다라고 말씀드렸죠. 7,800 요 구간을 이미 전일 회복을 해줬고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가주면 좋겠다 했는데 개파락으로 밀려서 우려감을 낳았지만 양봉을 뽑아주면서 위쪽으로 강하게 회복을 해줬다. 이제는 조건이 붙어 두 번이나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뭐 개파락 떨어진 다음에 음봉으로 밀린 거니까 이틀 전은 아니고 1일 전 그리고 오늘 새벽 해가지고 이틀 동안 위를 유지해줬죠. 이제는 여기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7,800을 또 이탈하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탈하면은 위쪽 방향보다 아래쪽 방향에 조금 더 확률을 더 높게 두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제는 유지하다가 올라가던가 그냥 바로 올라가던가 둘 중 하나가 나야 돼요. 근데 다우 지수랑 같이 생각을 하면은 다우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되니까 나스닥도 한 단계 레벨업을 해주면은 이제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밀리게 되면은 또 한 번 이탈하게 되면 아랫 방향을 봐야 되나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부분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잖아요. 글로벌 증시 보는 것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우리가 뭐 중국에 수출한 거를 이제 중국에서 받아서 만들어 갖고 또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악화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악화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해서 보는 건데 코스피가 오늘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 1970포인트 정도? 요 정도고 1950만 넘어가도 좋겠다 했는데 정말 더럽게 약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것은 해줬어요. 근데 반등이 좀 약했어요. 오늘 장중에 한 1.5% 정도 나왔죠. 상승이. 그죠? 1.47. 장중에 1.47% 올라간 것만 해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긴 한 20일 만인 것 같아요. 요 날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장중에. 그죠? 장중에 1.5% 가까이 올라간 게
이날 1.46%, 뭐 오늘보다 0.1% 비슷하죠. 7월 19일 거의 20일 전에 한번 올라온 거 빼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장중이든 마감이든. 저 때도 장중이니까. 그래서 20일 만에 한번 올라가나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올라가고 밀렸다. 근데 오늘 수급에서 좀 의미 있는 거를 찾자면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옵션 강의를 해드리면서 어제도 근월물이랑 뭐 차월물 뭐 요런 부분이랑 이렇게 뭐 등가 뭐 외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근월물은 이번 달 만기를 말하는 거예요. 8월 만기를 말하는 거겠죠. 차월물은 다음 달 9월을 말하는 거겠죠. 자, 요 수급 동향을 볼게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렇게 많이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장중에 말씀을 드렸고 1000억 정도인데 얘네가 막 3000억 넘어서 3500억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 장 마감 때 봤을 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건 거의 장 마감 때에 던진 거니까 오히려 내일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000억 전후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면은 추가적인 매도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후장에 뭐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최소 중립 이상 정도로는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뭐 양호해요. 지금 양호한 정도고 뭐 오늘은 연기금이 장중에 좀 사는 건가 봤었는데 뭐 매수를 안 했습니다. 쉬어가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 외국인 뭐 등등 개인들이 이제 그동안 밑에서 최근에 힘들었던 물량 다시 또 담아보겠다고 이게 담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5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좀 받았습니다. 뭐 참고하면 되고 그는 이제 다행인 거는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면은 그동안은 다 개인이 받아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다 개인이 받았는데 이제 개인이 받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개인이 받지 않고 기관이 받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라도 이제 뭐 위쪽 방향을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기관이 이렇게 조금 선물을 조금 정리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선물 매도가 꽤 제 기억으로 4,000계약 이상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4,000계약 이상 있던 부분을 이제 확 줄여가지고 이제 1,500계약 그러면은 장 막판에 이렇게 오후장에 이제 어느 정도는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양호한 흐름. 그러니까 9월까지 보면은 이건 좀 양호한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만기일이었으니까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눌러주기 위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 막판에 기관도 매수돼 있던 물량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개인이 받아간 거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요거예요. 콜옵션 쪽. 콜옵션 같은 경우가 장중에는 이렇게 매수 우위가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 외국인 쪽이 장중에 1,700억까지인가? 아무튼 매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1,000억 정도 이상은 매도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오후 한 2시 반 이후에 매수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볼까요? 2시 반 이후 정도에 보시면은 그쵸? 거의 1,700억대에서 매수가 나왔다가 2시 반 이후 오후 2시 30분이면은 장마감이 1시간도 안 남을 때란 말이에요. 이 만기일 같은 경우는 3시 20분에 끝나요. 거래가 옵션이. 그러니까 50분 남았을 때부터 갑자기 매수가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왔죠. 이거는 이번 달 근월물이라기보다는 차월물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왜냐면 지수 변동도 없잖아요. 차월물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9월 달 거를 보고 9월 만기일까지 보고 지금 6,200이니까 1,700억 더하면은 한 거의 8,000억 약간 안 되는 8,0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8,000억이래. 죄송합니다. 8,000억이 아니고 80억 가까이 되는 금액 단위 틀린 건 죄송합니다. 8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매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9월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좀 위쪽 방향을 보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강력하게 뭐 엄청나게 뭐 한 번에 뭐 2130을 회복하고 2200을 이런 건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도 당장 그걸 바라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요 2000포인트 위쪽이라도 올라가야 되고 2050포인트 여기는 넘어가 줘야지 그래도 한숨이라도 돌릴 거 아니에요. 요 정도까지 기존에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구간까지만 회복을 해도 다행인데 요렇게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적어도 2000포인트든 그 위쪽이든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이 아니겠나 요렇게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0에서 2050포인트 정도 요 정도까지 반등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뭐 9월까지 해가지고 뭐 저기 뭐 진짜로 전고점까지 가면 제일 좋은 건데 1차적으로는 2000에서 뭐 2050 요 구간이라도 한번 반등을 모색하는 수급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 정도까지 뭐 유지되거나 하면은 그럼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겠죠. 참고하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9월까지 매수 우위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제 매수를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가 됐죠. 콜옵션 매수, 선물 매수하면 9월 만기까지는 강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선물 말씀드려서 9월까지 강해질 수 있는데 옵션 동향을 콜옵션 동향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은 콜옵션이 오늘 매도가 강력하게 나왔다. 오늘도 매도가 강력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9월 만기일까지 한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좀 눌려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1950 맞고 한 번 더 밀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콜옵션 쪽에서 이렇게 먼저 매수가 상승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다? 요거는 저는 좀 의미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락 포지션, 하방 포지션, 풋옵션 같은 경우는 좀 정리가 나왔죠. 뭐 장중에 거의 100억 가까이 정리하다가 한 50억 정도로 마무리됐으니까 한 40억 정도 줄었는데 그래도 요거는 차월물 쪽에서 상승 포지션을 다 구축한 게 아니에요. 콜옵션 상승 포지션, 풋옵션은 아래를 더 내려가지 않게 막아주는 포지션. 그럼 반등이 나와야 되는 포지션이죠. 하락을 제한하는 이런 포지션인 거죠. 그럼 위쪽 방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선물까지. 그래서 선물까지 합성했을 때는 9월까지 우선적으로 한 차례 만기일 이후에 뭐 내일부터든 다음 주가 됐든 반등이 한번 요렇게 나오고 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반등이 여기서 이렇게 한 차례 나오고 뭐 2000포인트 전후가 됐던 뭐 21선 뭐 터치가 됐건 요렇게 반등이 한번 나오고 21선 넘어서 2050포인트를 한번 건드려주면 좋고요. 나왔다가 한번 밀렸다 가는 게 정석이겠죠. 그래서 살짝 밀려서 뭐 2000포인트를 흔들기가 나오던지 해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넘어가는 요런 모양의 가능성을 만드는 수급이 아니겠느냐라고 첫날 첫 수급은 이렇게 스타트는 잘 끊어놨어요. 네. 그래서 첫 수급은 잘 들어와 있으니까 기대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일단 지켜보자고요. 최근에 워낙 뭐 약세 심리가 강하니까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의심은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의심은 선물 플러스 옵션, 콜옵션도 상방, 풋옵션은 하방을 제한하는 다 좋은 포지션이니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주식은 매도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 수급 봤을 때. 저는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보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1200원 위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 얻으려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대신 매도가 강하지 않잖아요. 이제 오늘 1209원인데 뭐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한율이 위쪽으로 한번 더 이렇게 위에서 1200원 위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다고 쳐도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완벽하게 뭐 합의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랑 우리나라랑도 합의된 거 없고 근데 일본은 지금 완화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는 보였고 한 발 물러서는 조치를 보였고 중국도 미중 관계도 중국이 한 발 물러서는 조치를 했으니까 약간은 안정적으로 이제 숨죽이면서 보는 거죠. 추가적인 뭐 돌발 악재 안 나오나 이러면서 지켜보는 거겠죠. 저쪽도 환율도. 그래서 1200원 위쪽에 있으면 위쪽으로 한 번 정도는 더 튈 가능성은 있는데 1200원 하회하게 되면은 이 1200원 위쪽이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도 580 살짝 맞고 밀려 있었는데 577 정도였는데 오늘 해줄 거를 다 해줬어요. 코스닥은 다행이에요.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연기금에서 뭐 매수가 들어왔다 외국인이 500원 매도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관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 죄송합니다. 기관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 최소한의 것은 해줬다. 580 이제 이탈하면 안 되고 요 600 이상에서 634 요 구간까지 빠르게 올라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은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라온 다음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중바닥석으로 600포인트나 아니면 580포인트 근처든 가급적이면 590에서 600 사이 정도에서 아주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설레발인데 600에서 630 사이까지 반등이 한번 나오고 21선 맞고 밀렸다가
600 혹은 600 살짝 600 뭐 90 정도 요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630 올라탄다 이러면은 저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 하나, 바닥 두 개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이중 바닥이 그려지잖아요. 네. 요런 모양을 저는 원하고 있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00에서 630 요 구간을 좀 빠르게 올라와 주면 좋겠는데 우선적으로 580부터 회복하고 보자 했는데 오늘 잘해줬어요. 어제는 약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잘해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제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잘해줬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움직임은 약했지만 수급이 좋았고 코스피 수급이 좋았고 코스닥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에 반등이 세게 나온 게 좋았다. 반등이 나올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줘야 돼요. 오늘처럼 회복할 자리 확실하게 회복해주고 거래량도 조금은 늘었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조금 회복돼주고 지금 극성수기잖아요. 다들 휴가도 많이 가고 하셨을 텐데 거래량 오늘 조금 이렇게 늘 정도면은 신뢰감이 조금 더 생기는 상황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을 조금씩 주는 시그널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아직 아닌데 해가지고 저 사람 왜 이렇게 그 약세 심리를 얘기하지라고 의심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가능성이 좀 생겼다. 조건은 이거예요. 580포인트 다시 이탈하면 추가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아래에서 이중바닥을 만들 수 있으니까 58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 이 위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이 600에서 630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건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외우세요. 자, 그래서 만기일 끝나고 보면은 삼성 오늘 약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뭐 전기전자 쪽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걸쳐놓는 건 불안하니까 한번 올라가줘야 44,000원 회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맞고 밀렸죠. 요거 좀 불안하다. 넘어가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오늘 그냥 그래서 조금 더 밀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밀려 있는 거고, 요게 불안하니까, 요 하단에다가 입 벌리고 있으면 뭐 41,000원에서 뭐 41,500원 뭐 이런 구간에다가 차라리 여기서 입 벌리고 계시면 된다. 여기 이 구간에서 1차 매수하신 분들, 없던 분들 여기서 1차 매수 된다고 했죠. 있던 분들도 여기랑 여기 두 번 2차에서 두 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안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요즘에 워낙 약세 구간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밀려서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왜냐하면은 공포 구간이고 비이성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성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투기적으로 이렇게 매도 세력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투매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 내려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다. 대신 이거를 내려오면은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삼성전자는 아예 밑에서 41,000원 초반권 뭐 중반권 이런 적어도 42,000원 아래서 입 벌리고 있어야 되고 위쪽으로 가는 건 44,000원을 회복해 줘야지 안심하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의견 변함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73,000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맞고 이렇게 음봉으로 밀렸는데 개파랑 나온 다음에 여기 딱 걸쳐서 밀렸는데 어제도 이렇게 살짝 걸쳤다. 그래서 얘는 위로 갈 확률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갭으로 넘어간 건 좋았는데 이렇게 쪼르륵 밀렸어요. 약한 거예요 그냥. 뭐 약한 건 약한 걸로 인정해야죠. 시장이 그래서 그래요. 원래 이게 넘어가 줄 수 있는 평범한 상황이면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수급이 안 따르다 보니까 약한 거다.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아예 그냥 차라리 60일선 여기 7만원 뭐 초반 구간 요 구간을 한번 건드리고 아래 꼬리 이렇게 길게 달 수만 있다면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만 있다면은 요렇게 모양이 나오는 것도 모양 자체는 좋아요. 이렇게 60일선 살짝 이탈하는 척 했더니 여기서 저점 매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무 싸다 이러면서 세력이 매수를 하는 거야. 이 구간 너무 싼데? 난 너무 좋은 가격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점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돈 많은 세력인데 7만원 뭐 초반 7만원 이하 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싼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막 8만원까지 막 갭으로 이렇게 막 치고 가니까 못 샀는데 내려오니까 너무 싸고 좋아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막 자금을 쏘는 거지.
그러면 아래 꼬리가 달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력 받는다, 저점 매수가 나온다라는 게 그런 심리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저점이다 하고 자금을 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종목을 매집을 하는 거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움직임이 나오고 73,000원까지 회복이 딱 되면은 이렇게 걸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나온 다음에 뭐 양봉 하나 뽑아서 이렇게 올라와 주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넘어와 주면은 그러면 하이닉스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밑에 입 벌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사실 7만원과 73,000원 큰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3,000원 회복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61선에서 살 정도로 그냥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66,000원까지 기다리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안 올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는 거잖아요. 와주면 땡큐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된다. 요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 건 양해해 주세요. 최근에 장이 안 좋으면 저희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 많이 좀 부족해가지고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양해 좀 해주세요. 요 시장이 조금 이렇게 해서 회복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잠도 좀 자겠죠.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16만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회복한다면 그냥 21선 터치까지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아직 약한 거예요. 오늘 한 거는 거래량도 없고 최소한의 것만 해준 거고 자율등락 구간이에요. 오늘 이게 아니라 약간 밀려도 이상할 게 없고 약간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에요. 크게 의미를 담을 수 없어요. 오늘 캔들 같은 경우는 16만원을 강력하게 이렇게 돌파해 주던가 아니면은 16만원 맞고 이렇게 밀렸다가 오던가 돌파를 하던가 21선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16만원 돌파해서 차라리 꼬리 달고 밀리더라도 요런 식으로 밀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음봉으로 다시 한번 이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1선은 한번 건드려주고 오는 게 좋긴 합니다. 그게 좋은 구간이긴 하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1선 터치하기 위해서는 16만원 위쪽으로 넘어가야겠죠. 밑에서 이렇게 기어가고 21선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온 거는 맞고 한 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16만원 위쪽 빠르게 넘어가 줘야 된다. 이 개념을 딱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지금 8월이 이제 중순까지 왔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관심요거 따라하기 요거 8월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뭐 예치해 두시면 50만원 이상만 유지가 되시면은 뭐 매매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뭐 요렇게만 매매하셔도 계속 볼 수 있어요. 뭐 어떤 게 보이는 건가요? 라고 요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관심 종목 저희가 올려드려요. 메모드 투자연구소에서 증권사에 그냥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그 등록이 돼가지고 뭐 현재가 해가지고 매수가는 현재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가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수익률이 나오는데 최근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좋습니까? 마이너스 종목도 많았고 근데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되니까 좋아지는 종목들이 슬슬 늘어나죠. 그러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올라가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드린 게 무조건 수익일 수 없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분산을 잘 분산 투자를 잘 하시고 하면은 이렇게 뭐 크게 큼직하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도 이거 아마 일지테크 같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온 좀 이건 뭐 SK 모터리얼즈 아닌데 이거 원익인가? 알스모 머티리얼즈구나.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머티리얼즈가 하도 많으니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평균을 끌어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여기 종목명이 있는데 이건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시면은 좋겠다 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저한테 돈 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고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후성 같은 경우도 뭐 하락 구간에서 매수했더니 뭐 상한가보다 더 나왔네. 제가 이상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후성이 요거는 설명해드리면 장중에 이렇게 하락해 있다가 장중에 하락 구간에 있다가 얘가 뭐 상한가 뭐 수준으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뭐 많이 잡혔는데 이상하게 매매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 증권사로 보내면 그게 현재가로 잡혀요. 현재가로.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성공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업데이트는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요 종목들 눌림목 나오면은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금요일이나 다다음 주 정도에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그 사이에 가입을 많이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라있는 종목들도 눌림목 나오면 그거 다 매매 가능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종목 추천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온라인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방법은 여기 제 채널 홈에 나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덜 보셔가지고 저희 조건에 미달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시황 영상만 올리고 있죠. 이거는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시청해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달아주시고 하면은 따봉 표시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섹터 분석이나 이런 거를 올려드리잖아요. 원래 한 달에 뭐 100개도 올려드리고 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올려드리죠. 교육은 주말마다 올려드리고 요 Q&A랑 뭐 하디쇼에서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Q&A는 아마 다른 컨텐츠로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지금 카페를 이제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까 뭐 생각 중인데 그쪽으로 가서 남길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종목 진단이나 이런 거는 지금 시장 분석 중심으로 올라오는데 요거 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또 봐주셨어요. 저희가 최소 조회수는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거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주셔야지 만드는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 기준에 미달돼도, 저희 회사 기준에 미달돼도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지만 회사에서 또 이제 의미를 두는 건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봐주시면 이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간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따라하기 서비스 보시고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매일매일 보세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테크는 공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 안 하고 펀드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상품 꼬박꼬박 다 살펴보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통신 요금제, 핸드폰 요금제도 몇만 원 안 되는 것도 꼬박꼬박 따져보고, 보험도 꼬박꼬박 따져보는데 내 자산이 들어가는 주식, 부동산, 뭐 펀드 이런 쪽도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길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잔소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리고 성공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해지는 그런 지름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냥 막 뭐 이것만 사세요 하는 사람들 따라가서 하다가도 결국에는 다 돌아와서 나이 한 50대쯤 되시면 다 제 영상 보고 공부하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떡상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 하시다 결국 실패하신 분들은 다 돌아와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도 공부했으니까 성공하는 거지 그냥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시고 영상에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잘 봐주셔가지고 다시 이번 주에는 안 올라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약속은 잘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들 앞으로도 제 기준에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